자, 이번 시간은 그 메서드에 대해서 좀 이어서 배워볼 건데, 배우기 전에 되게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일단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불 타입에 대해서 좀 빼먹었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void main. 불 타입은 그냥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is, 뭐 running 이런 변수가 있으면 이게 true 혹은 false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is running을 호출하면 실행해 볼게요. dot test 4.dot 제가 테스트 5네요. 제가 테스트 5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기 실행해 보면 true라고 뜰 겁니다. 그럼 이 불이라는 타입은 if라는 연산자랑 if라는 조건문이랑 잘 맞아요. 그래서 if라는 조건문에 좀 하고 메서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적인 if문은 이렇게 돼요. if is running이면 무엇, 그게 아니면 무엇, is running이면 뭐 참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면 거짓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키보드 위키를 누르면 그 이전에 적었던 코드를 명령어를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시 실행할게요. 참입니다. 이렇게 실행하셔도 돼요. 여기 run이라고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됐나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문인데, 이 조건문 말고 플러터에서는 이 조건문을 더 많이 써요. 이 사막 연산자라고 해서 한번 써볼 건데 봐봐요. 자, string s는 이라고 하고 is running이면 얘가 true이면 뭐 참입니다 라는 문자가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이 사막 연산자는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물음표 앞에 조건문이 들어와요. is running은 이제 true잖아요. 근데 조건문이 들어온다는 건 이런 게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1은 1과 같나요? 얘도 true죠.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얘가 s에 저장이 되고, 이게 만약에 false이면 이 거짓입니다가 s에 저장이 돼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결과 해서 달러라고 해서 s라고 적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에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바에서는 이게 없죠. 이게 없어서 엄청 불편한데 자바스크립트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고 얘도 이게 있어요. 다트도. 이게 엄청나게 편해요. 결과는 참입니다 라고 뜨네요. 자, 이번에는 얘를 false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실행해보면 결과는 거짓입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거는 사막 연산자, 이거는 기본 조건문. 그리고 다트에서는 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뭐 코틀린이나 다른 언어에서도 있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엘비스 연산자라고 해요. 이 연산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막 연산자의 특징은 이거죠. 조건 물음표 뭐 데이터 땡땡 데이터 to 뭐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조건이 참이면 얘가 실행돼서 들어가고 거짓이면 얘가 실행돼서 들어가는. 얘는 이제 되게 짧게 적을 수 있잖아요. 얘처럼. 근데 얘도 엘비스 연산자는 더 짧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너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위에다가 string name이라고 만들고 값을 안 넣은 거예요. 값을 안 넣었으니까 얘를 프린트를 해보면 name 땡땡에서 달러 name을 프린트 해보면 실행해보면 name이 null이라고 뜨죠. null이라고 떴다는 건 값이 초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초기화가 안 됐다는 건 이 name이라는 변수에 값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null 값을 출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string 어떤 데이터에 name을 넣고 나서 또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 데이터 또한 당연히 null이겠죠. 출력을 해보면 실행해 볼게요. 이 데이터 또한 null이에요. 그럼 이제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싶은데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 name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만약에 통신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떤 통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 name의 값이 할당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떨 때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물음표를 두 개를 하고 홍길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에 홍길동이 들어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ame이 null이면 홍길동을 넣고요. name이 null이 아니면 이 name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null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연산자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내 이름을 넣으면 대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넣으면 얘를 실행을 하면 대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근데 값이 없으면 얘가 들어가죠. 이걸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호출할 때 null 값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null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게 해줘요. 얘가 엘비스 연산자가. 그럼 값을 넣을 때 내가 이 값이 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정적으로 데이터가 이미 고정이 돼 있어서 들어왔다면 이 값은 항상 들어온 값이겠지만 우리 어떤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어떤 사용자 요청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넣게 되면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내가 이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int money라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이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int get money라고 해서 account라고 해서 내 계좌에 지금 돈이 0원이 있는데 이제 이거 여기에다가 account에다가 통신으로부터 들어온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받은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근데 이 인풋 데이터를 지금은 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풋이라고 해서 5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5만원이. 근데 이 인풋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5만원이라는 값이 안 들어올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밑에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프린트는 money 플러스 account라고 하게 되면 보통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풋 데이터의 값이 무조건 이제 스트링 값이거든요. int 값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는 int 값이 아니니까 어카운트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캐스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없으면 어카운트의 값이 없으니까 money 플러스 account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나요. exception이 떴죠. 어디에서 exception이 떴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 보면
여기 메인 파일에 20번 라인에서 오류가 났다고 나오죠. 여기죠. 여기서 무슨 오류가 났냐면 add를 할 때 인티저를 add할 때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자바라면 자바는 이제 int가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초기화가 돼서 이게 0이 이게 값이 없으면 0이 들어가게 돼요. 초기화를 안 하면. 근데 다트는 모든 게 객체이기 때문에 이 인풋 데이터가 만약에 값이 없으면 널 값이 여기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money 플러스 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오류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카운트를 넣었는데 얘가 만약에 널이라면 야 0을 넣어.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입금을 안 했다는 거니까 0을 넣어.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금액을 확인해 봤을 때 10,000원이 나올 거예요. 이 엘비스 연산자랑 그리고 이 사막 연산자가 코드를 간결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가독성도 많이 올려주고. 그래서 어떤 간단한 것들은 이런 조건문을 쓰는 것보다는 이 사막 연산자나 이 엘비스 연산자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연산자를 기억을 좀 해줄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메소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이름이 없는 함수, 그러니까 익명 함수와 그리고 하살표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